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국가들은 도대체 왜 무역을 할까? 이 질문 되게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 뒤에는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아주 복잡하고도 정교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풀어줄 두 개의 강력한 열쇠, 오퍼 곡선과 에즈워드 상자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딱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국제 무역이라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보통 경제 분석한다고 하면 사과 시장, 자동차 시장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보잖아요. 이걸 부분균형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국제무역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 한 나라의 수출은 곧 다른 나라의 수입이 되고 이게 또 다른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숲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일반 균형 분석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도구들이 바로 이 복잡한 숲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렌즈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오늘의 탐험 경로입니다. 먼저 오퍼곡선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나라의 오퍼곡선이 만나서 어떻게 균형 가격이 딱 정해지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방에 보여주는 마법 같은 에즈워드 상자를 열어볼 거고요. 무역을 하면 왜 좋은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주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바로 출발하죠. 교수님, 근데 오퍼곡선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낯설어요. 그게 대체 뭐예요? 자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직관적인 개념입니다. 오퍼가 뭐죠? 제안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계 시장에다 대고 자, 우리는 이 가격에 이만큼 수출할 테니까 대신 이만큼 수입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안하는 의사를 점으로 콕콕 찍어서 쭉 연결한 선, 그게 바로 오퍼곡선이에요. 자, 슬라이드 보면서 정의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네, 이게 바로 오퍼곡선의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 첫째, 상대 가격. 그러니까 X제 하나랑 Y제 몇 개를 바꿀 거냐 하는 교환 비율 말이죠. 둘째는 그 교환 비율이 변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출하고 얼마나 수입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의 조합을 보여주는 선이라는 거죠.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리나요? 괜찮아요. 바로 그림을 보면 아, 이게 이 소리였구나 하고 바로 이해될 겁니다. 자, 이 그래프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가로축은 X제, 세로축은 Y제고요. 먼저 무역이 아예 없는 폐쇄 경제를 상상해 볼게요. 이 나라는 자기가 생산한 것만 소비할 수 있겠죠. 여기 보이는 I0 곡선이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데 이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소비하든 국가 전체의 만족도, 즉 후생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역이 없을 땐 이 나라는 C0라는 점에서 생산하고 또 소비하면서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무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국제시장에서 P1이라는 새로운 가격, 즉 교환 비율이 딱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이 나라는 더 이상 C롱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이 P1 가격선을 따라서 무역을 하면 와,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주는 무차별 곡선 I1 위에 있는 C1이라는 점에서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무역 덕분에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을 누리게 된 거죠. 한마디로 더 행복해진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번엔 가격이 P2로 바뀌었어요.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죠? 이건 X제의 가치가 Y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교환 비율 아래에서 이 나라는 어디서 소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더 높은 만족을 주는 무차별 곡선 I2와 만나는 점, 바로 C2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뭔가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무역 조건이 유리해질수록 국가는 점점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방금 찾았던 이 점들 있잖아요. 무역이 없을 때의 C0, 가격이 P1일 때의 최적 소비점 C1, 그리고 가격이 P2일 때의 C2.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가격에 대한 최적의 소비점들을 찾아서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RR이라는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나라의 오퍼 곡선입니다. 각 가격 수준에서 우리는 이만큼 줄 테니 이만큼 다오 하는 국가의 모든 제안들을 모아놓은 선인 셈이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오포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무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국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야,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국제무역의 균형은 바로 두 나라의 제한이 서로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상대방 국가의 오포곡선도 같이 보면서 어떻게 균형이 탄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두 나라의 오퍼곡선이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방금 열심히 그린 본국의 오퍼곡선 RR이고요. 오른쪽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외국의 오퍼곡선 R스타입니다. 두 나라가 가진 기술이나 사람들의 취향이 다르니까 당연히 곡선의 모양도 다르겠죠. 자, 이제 이 두 나라가 세계 시장이라는 하나의 무대에서 딱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두 오퍼곡선을 하나의 좌표 평면에 딱 그렸더니 정확히 한 점, 2에서 만납니다. 바로 이 점이 국제 균형점이에요. 이 점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싶어하는 XJ의 양과 외국이 수입하고 싶어하는 XJ의 양이 정확히 일치해요. 또 우리가 수입하고 싶은 YJ 양과 외국이 수출하고 싶은 YJ 양이 딱 들어맞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완벽하게 만나는 거죠. 그리고 원점과 이 점 2를 쫙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두 나라의 무역을 균형으로 이끄는 국제 균형 상대 가격 P'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오퍼곡선이라는 도구를 써서 국제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분석 도구죠.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훨씬 더 우아하고 또 강력하게 단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바로 에지워드 상자입니다. 와, 교수님, 방금 오퍼곡선 두 개를 겹쳐서 균형 잡는 것도 진짜 신기했는데 그걸 그림 하나로 다 보여줄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하,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경제학 모델이 가진 아름다움이죠. 복잡한 현실의 본질만 딱 뽑아내서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 자, 이제부터 그 놀라운 에지워드 상자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게 에지워드 상자입니다. 이 사각형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무역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자의 가로 길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XJ의 총량이고요. 세로 길이는 YJ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재밌는 건 원점인데요. 왼쪽 아래 O는 우리나라의 원점, 그리고 저기 오른쪽 위 O스타는 외국의 원점이에요. 마치 외국 그래프를 180도 휙 뒤집어서 우리나라 그래프 위에 딱 포개 놓은 것 같죠? 이 상자 안에 모든 점은 전 세계의 재화를 두 나라가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상자 안에 방금 우리가 봤던 두 나라의 오퍼곡선 RY와 R스타 Y스타를 그대로 그려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두 곡선이 정확히 한 점 Q에서 교차하죠. 이 점 Q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찾았던 일반 균형점 E와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갖는 점이에요. 이 점 하나에 두 나라의 생산, 소비, 수출, 수입, 그리고 균형 가격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우리는 오퍼곡선과 에지워드 상자를 통해서 국제무역의 균형점을 찾는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도대체 왜 무역을 하는 건데?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무역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 그 이익의 비밀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에지워드 상자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만약 무역이 없었다면 두 나라는 점 A, 즉 무역 이전의 생산 및 소비점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이때 두 나라의 만족 수준은 각각 무차별 곡선 I0와 I*0로 나타나죠. 자, 그런데 무역을 통해서 균형점 Q로 이동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보세요. 우리나라 본국은 더 높은 무차별 곡선인 I1에 도달했고 외국 역시 더 높은 무차별 곡선 I*1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두 나라 모두 무역을 통해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다는, 즉 후생이 증가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역의 이익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균형점 Q는요, 경제학적으로 아주 특별한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어느 한 나라의 후생을 손해보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의 후생을 더 좋게 만들어줄 방법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파레토 최적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자유무역이라는 건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져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파이를 키워서 양국 모두를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윈윈 게임이라는 걸 이 이론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오퍼곡선에서 시작해서 에즈워드 상자를 거쳐 무역의 이익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때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 세상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도구 하나를 얻으신 겁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와 개념들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국가와 국가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세계 경제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언어를 제대로 익히면 신문 기사나 뉴스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우리는 자유무역이 어떻게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론적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를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관세를 매기고 수입을 막는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인데 말이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바로 국제경제학의 또 다른 진짜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